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쪽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원리를 좀 아시면 아무래도 좀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본체의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죠. 예. 그리고 이쪽 바깥쪽이 이제 전체적인 쿨러, 따뜻한 공기를 본체 뒤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쿨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쿨러라는 건 프로펠러를 얘기하는 선풍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CPU예요. CPU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CPU의 쿨러입니다. 쿨러. 그리고 쿨러 밑에 보면은 이제 방열판이라고 해서 은색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램을 연결할 수 있는 램 뱅크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뱅크가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램은 지금 현재 세로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 이제 2개가 꽂아져 있습니다. 현재 용량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여기는 주기억 장치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보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ODD라고 합니다. ODD. ODD라고 하면은 이제 옵티컬, 광디스크라고 하죠. 주로 CD-롬이나 이제 CD는 요즘 안 쓰죠. 그 다음에 DVD 또는 이제 블루레이,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을 광디스크다. 그래서 얘도 보조기억 장치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보이는 넓은 판때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다 또는 마더보드다 그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부품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메인보드를 잘 들여다 보시면은 지금 희미하게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속 선들이 이렇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딱딱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가 연결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처럼 승객을 나른다 해서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세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비디오 카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깥쪽 뒤에 이제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카드가 좀 좋은 거라서 여기도 쿨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CI 확장 슬롯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쪽 같은데 여기가 이제 롬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이제 램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가능한데 롬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아예 납땜 용접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은 이제 그리고 각종 케이블 선이 있고요. 이 뒷면도 조금 이따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를 한번 여시고 최소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CPU 쿨러하고 방열판 사이는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시고 뒤쪽도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CPU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이 CPU를 좀 전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메인보드 기판에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딱 조립을 해서 락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CPU 위에 방열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방열판. 방열판은 이제 열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쿨러예요. 다시 쿨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블레이드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쿨러하고 측면에서 보시면은 CPU가 맨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쿨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찬바람을 쐬준, 그래서 CPU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방열판 사이하고 쿨러하고 이 사이에 이제 먼지가 끼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열을 못 이겨서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고장 나지 말라고 스스로 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청소를 여기를 좀 해 주셔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분해를 안 하고, 분해를 하시면 또 조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 또 이 CPU 윗면에다가 이제 열이 잘 전도될 수 있도록 또 약품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 에어 컴프레셔에서 나온 에어블로우로 그냥 촥 뿜어주시면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거든요. 웬만하면 기름기가 끼지 않으면. 요게 바로 CPU고요. 이 CPU가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넘버1 장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요, 연산과 제어를 합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산술 연산과 논리, 그래서 산수를 이제 어리스메틱이라고 하고요, 산수라고 하죠. 논리는 로직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어리스메틱 라직 유니트에서 ALU라고 하고, 제어는 이제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CU 합니다. 지시감독, 통제, 해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의 성능을 가장 빠르게 볼 때는 이 CPU를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보통 CPU가 듀얼 코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쿼드 코어라고 있습니다. 쿼드. 듀얼은 이제 하나가 두 개처럼 쿼드는 네 개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쿼드 위에 이제 i3, i3 위에 i5, i7, 이렇게 해서 i9,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느리고요. 여기가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당연히 i9가 비싸겠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제 이 내부에서도 참고로요, 클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가헤르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0 기가헤르츠하고 만약에 2.8 기가헤르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헤르츠가 높은 것을 더 쓰십시오. 이게 더 빠릅니다. 똑같은 듀얼 코어, 똑같은 쿼드 코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메가헤르츠나 또는 기가헤르츠를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더 큰 것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은 이제 CPU고요. 자, 아까 그림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수직 방향으로 보면 이제 맨 위에 쿨러가 있고 방열판이 있고 CPU는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죠. 넓적한 판때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여드리려고 이게 메인보드를 다시 이렇게 좀 제가 뽑아놨습니다. 메인보드에서는 여기가 CPU 조립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칩셋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방열판이에요. 얘도 꺼내보시면 이제 메인보드에 칩셋이 있습니다. 칩셋이라고 하면은 메인보드가 지원하고 있는 뭐 규격이나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메인보드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를 해주는 곳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열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열판만 씌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확장 카드라고 해서 PCI 익스프레스나 이렇게 그냥 PCI라고 해서 외부에서 산 부품들을
저기다 여기다 저희가 조립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조립해서 확장을 한다. 그래서 확장 슬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얘가 이제 메모리, 램 소켓이라고 하고요. 또는 램 뱅크라고 하고 전원 단자하고 SATA 방식이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있죠. 이 하드디스크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데이터 전송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에 전원을 넣어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CMOS 배터리라고 해서 CMOS 램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런 형태고, 이제 여기를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래 쓰시면 여기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가 거의 고장 났다고. 그래서 24시간 풀로 켜놓으면 이 콘덴서들이 배가 불러서 터지니까 오래된 컴퓨터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못 고치고요. 참고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면을 딱 보시면은 이제 선이 연결 통로가 이렇게 쭉쭉 여러 차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스다. 메인보드는 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장치들을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뒷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정면이고 뒷모습도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램입니다.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서 저희가 보통 너 컴퓨터 메모리 얼마니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홈의 위치에 따라서 DDR, DDR1, DDR2, DDR3, DDR4가 있는데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램이 하는 역할은 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 램상에 보관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만 보관하고 실행 중이 아닌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디스크에 보조죠. 여기다 보관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또는 주기억 장치라고 들어가는 램하고 롬은 이제 본체 메인보드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제 돈 주고 사서 탈부착을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램이 이제 넘버 2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넘버 2고, 롬은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공짜로 주는 건데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콘덴서고요. 자, 이 주기억 장치가 이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램하고 롬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로드라고 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관하는 거고, 실행 중이 아닌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프로그램이 이제 램상으로 올라가는구나. 운영체제가 올려주는 거죠. 윈도우즈 XP나 또는 7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임시 보관을 해주는 것도 램이 하는 역할이에요. 임시 보관이라는 건 뭐냐? 가령 한글이나 엑셀을 열고 저희가 저장을 안 했는데도 데이터가 써지잖아요. 그런 써지는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겠냐 이 말이죠. 바로 램상에 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드디스크로 돌아가서 파일로 보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잠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까지 임시 보관을 한다. 종료 전까지.
또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도 그렇지만 컴퓨터의 전원을 오프하기 전까지 그래도 임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램은 마치 아파트의 비유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서 이제 확성기를 들고 불이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보관된 데이터들이 올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전원을 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 특정한 데이터만 밖으로 나오고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만 할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때,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로드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램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리를 잡고 쌓아 올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로드가. 그죠? 그래서 항상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것이 램이고, 넘버 2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돈을 주고 추가해서 장착을 더 해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거죠.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 보관하는 것도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죠. 로드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롬은 이제 램과 달리 하는 역할이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인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라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요 롬상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라는 작업도 컴퓨터에서는 하고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전원을 키면은 얘가 모든 하드웨어하고 대화를 합니다. 너 이상 있어 없어? 이상 있어 없어?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인 부팅을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상은 신호음을 내주는 게 하는 역할이고. 아무튼 이 롬은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 즉 윈도우즈 7이나 AC 실행되기, 10이 실행되기 전까지 활동을 해주고 운영체제에게 이제 제어권을 넘기는 거죠. 넘긴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롬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 있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다가 롬상에다 넣어놓고, 또 컴퓨터에도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보관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가전제품이나 일단 프로그램들을 가전제품에 넣을 때 램을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의 전원을 꺼버리게 되거나 가전제품의 전원을 꺼버리면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휘발성이다 그러거든요. 그러한 휘발성 때문에 램에다가 보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롬이라는 장치에다가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보관하는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롬을 뭐 추가한다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read only memory, 읽기만 한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함부로 수정을 못하도록 하는 거겠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여기까지 개념만 좀 잡으시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드디스크예요. 여기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자기를 사용합니다. 자석이에요. 자석. 자기 성분을. 그래서 여기 원판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 모터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모터가. 그래서 여기 모터가 이제 4600rpm 에서 7200rpm까지 돌아갑니다. 분당 회전수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심원이 이렇게 있어요. 모터 중심부를. 그래서 파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액세스암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로보트 팔인데, 액세스 암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레코드판처럼 옛날 LP판 있죠. 그러면 여기 리치가 안 닿는 것은 데이터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드디스크가 회전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로보트 팔 액세스함에 닿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회전하는 용어도 따로 있는데 이 1번 회전이 2번 회전도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이 부분에 좀 개선에 좀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하시고요.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열면은 이제 원판이 여러 개가 있고요. 액세스암이 이제 위아래를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안 쓰고요. SS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대체물을 씁니다.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SSD 하드디스크 대체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하드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인데요. 자석 성분인데 SSD 같은 플래시 메모리는 이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온 자료를 기억하고 전기가 나갔을 때 자료를 지우는 그런 형태의 이진수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소재가 바로 주기억 장치 소재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엄청 빠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램과 롬이라는 주기억 장치의 소재가 반도체다 이 말이에요. 이 반도체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좀 써볼까, 대체를 좀 해볼까 해서 과거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까지 좀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플래시 메모리는 저희가 그 차량 블랙박스에 넣는 이렇게 넓은 거 있죠. 이것을 스마트 미디어 카드 또는 메모리 카드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을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자, 이거 USB예요. USB. 또 USB 꼬다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겁니다. 3.0이라고 해서요. 2.0보다 속도가 또 빠르죠. 그래서 이 SSD가 엄청나게 빨라서 보통 PC방에서 많이 쓰죠. 아이고, 자꾸 달러를 표시를 하네. PC방에서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을 놓고 한 10초 정도 지나면 부팅이 그냥 쫙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의 하드디스크 대체물이 SSD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부품들을 연결을 하는 거니까 하드디스크보다는 만약에 SSD를 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 놓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뒷면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신 요 그림이 컴퓨터의 본체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메인보드를 측면도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동그란 연결 포트라고 합니다. 이 포트라는 것은 이제 항구의 의미를 가진 건데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통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있는 동그라미를 우리가 이제 PS2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PS/2 포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이제 보라색이 키보드고요. 녹색이 이제 마우스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도 꼬다리가요. 이렇게 원형의 형태가 되어 있는 꼬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PS2 마우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마우스도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USB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이 바로 USB죠. USB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는 USB 2.0이고 주로 검은색을 많이 쓰는데 얘도 USB예요. 근데 파란색이죠. 그래서 3.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DMI 단자라고 합니다. 요즘 이거 많이 쓰는데 있는 컴퓨터도 있고 없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컴퓨터가 옛날 거면 여기가 이제 사운드 스피커 연결하는 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이제 마이크 이렇게 여기가 이제 랜카드라고 합니다. 랜카드.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터넷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선선이. 무선이면 와이파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디오 카드예요. 비디오 카드. 모니터하고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면 이걸 RGB 단자다.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면 DVI 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지금 메인보드는 상당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3개가 있는 거 보면요. 상당히 최신의 모니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디오 카드 쪽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연결을 하죠. 그래서 USB를 중점적으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이 USB가 나오게 된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막 PS2 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병렬 포트가 없어요. 이게 보라색으로 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름,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다리꼴 모양인데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 병렬 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형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신형 프린터는 요즘 다 USB를 가지고 연결을 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이게 신식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직렬 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조그만해서 이렇게 점점점 순놈처럼 보인 거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나 PS2 포트처럼 포트의 모양이 달라서 아무 그 부품이나 조립을 못하고 전문적인 부품만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면은 케이블이 일단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죠. 그러한 복잡함을 누가요? 좀 통일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렬 포트 전체를 하나의 단일화된 제품으로 통합을 해보자 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USB예요. 그러니까 좀 선들의 정리가 좀 매끄럽게 됐고 아무나 꽂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본체 뒷면의 포트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 비디오 카드가 이쪽에 연결이 안 되고 이건 내장형 비디오 카드라고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사신 분은 여기에 연결 단자가 또 따로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그러면은 별도 비디오 카드를 구매를 내가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아셔야죠. 이 별도로 비디오 카드를 구매를 하시면 이 내장형 비디오 카드는 무조건 작동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를 뺐을 때만 얘가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런데 악덕 그 수리점을 맡기면 이걸 자기들이 빼가고 모르니까 여기다 연결을 해갖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이제 뭐 할 때 필요하냐? 고성능 비디오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뭐 3D나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이죠. 게임 때문에 얘가 비디오 카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은 알 수 있는데 사진을 안 찍어 놓으시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특히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를 좀 많이 어려워라 하시니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